오늘은 제 뒤에 논밭만 있고 정말 주변이 횡한과 같은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 조금씩 차량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 뒤로는 국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도는 차량들이 좀 많이 다니고 있고, 마침 또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 차량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에서도 이 차량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교차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조금 돌려보자면요,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선을 또 돌려보면은 버스들이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저기 회색인지 흰색인지 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바로 종합버스 터미널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안성시 되겠습니다.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이 왜 이렇게 뭐가 많이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정류소들이 좀 여러 곳 있다 보니까 굳이 종합버스 터미널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중간 정류소에서 탈 수 있는 버스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안성에서 서울간을 왕복하시는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노선이 있죠. 몇 가지 됩니다만은 오늘은 딱 한 개 좀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선인지 지금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한번 그 노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안성을 오가시는 분들에겐 시외버스만큼 도움될 만한 것이 없죠. 서울과 안성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은 서울 남부 안성 동아방송대 8146이나 서울 남부 안성 8008, 동서울 안성 동아방송대 8153, 그리고 서울 경부 안성 노선이 있습니다. 번호가 주어진 노선들은 모두 KD운송그룹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서울 경부 안성 노선은 금호고속에서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들을 모두 소개하지 않고 하나만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 분위기에 맞게 그 글로 해보겠습니다. 1월에 올라간 이 영상 한편으로는 마음 아팠습니다. 금호고속.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서울 경부 안성 노선은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사동 안성종합버스 터미널까지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하필 안성종합버스 터미널이 외곽으로 동떨어진 쪽이라 각 지역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지만, 잠시 후에 설명할 내용대로 중간 경유지로 설정된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자신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 중간 경유지에서 승하차하면 됩니다. 서울 경부에서 안성 터미널까지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지만 서울에서 안성 IC까지 약 40에서 45분이면 충분합니다. 금방 안성으로 들어서죠. 안성 IC까지 40에서 45분, 안성 터미널까지 1시간 10분, 소요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안성 IC에서 안성 터미널까지 떨어진 거리 약 15km 내외입니다. 이 사이 구간은 국도인데 지나는 동안 여러 수요처가 될 만한 곳, 공도읍은 반드시 지나가고 시내를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이용 편의를 위해 공도읍 안에서만 4곳, 낙원동이나 석정동을 비롯한 시내 2곳으로 총 6곳이 중간 경유지로 지정. 여기서 대학교 수요를 얻을 수 있는 곳이 2곳입니다. 대학교 앞 정류소만 2곳이라 통화 수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 같죠. 안성 안에서 정차하는 곳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은 풍림아파트, 공도시외버스 정류장, 대림동산,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 한경대, 시민회관,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까지 총 7곳인데 이 7곳을 전 시간대에 모두 경유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죠. 서울 경부 안성 노선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정 좌석제인 관계로 예약처에서의 좌석 예약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피크 시간대를 대비해 며칠 전 예약이 필요할 경우가 반드시 있으니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버스를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경부행을 타고 가겠습니다. 초기형 뉴 그랜버드 이노베이션 선샤인이 안내해 주겠습니다. 출발 시간 18시 50분, 일반 버스로 45석인데 토요일에 이 시간대는 좌석 차는 속도가 느린 편인지 탑승 미예정 좌석들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어 차량은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시내 방향으로 달려나갑니다. 첫 경유지는 시민회관.
하지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사람이 없어 바로 통과. 이 구간 쪽에서는 폭이 좁은 도로를 지나가서 조금 천천히 운행합니다. 기업은행 앞에서 안성터미널로 가는 금호고속버스와 교행해줍니다. 두 번째 경유지 한경대에 도착해서 승객 3명을 태우고 갑니다. 시내 쪽을 벗어나고 나서 공도읍 쪽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유지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에 도착해서 승객을 조금 태우고 대림동산에서는 탑승하는 사람 없이 통과했습니다. 공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며 총 22명 승차. 마지막으로 주은 풍림 아파트에서는 승차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통과. 최종적으로 22명 승차를 기록하고 안성 IC로 이동합니다. 안성 IC에서 평택행 동해안고속과 한번 교행하고 요금소 통과, 서울 방향으로 진입합니다. 토요일 경부고속도로는 한남 IC에서 신탄진 IC까지 버스 전용차로 시행으로 안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버스 전용차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차로의 서행이나 정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기 무섭게 오산 IC 쪽에서 차량이 급격히 많아져서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많아진다면 적어도 서행 단계에 진입한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동탄 인근을 지나는데 터널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동탄역보다 남쪽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동탄 쪽에 GTX 공사 말곤 딱히 아는 게 없으니 그래도 혹시 이 터널 공사의 내용이 GTX 관련은 아니겠죠? 벌써 수원 신갈을 지납니다. 금방 안성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짧았던 것 같죠? 수원 신갈에서 신갈 분기점, 서울 요금소, 한교 분기점, 양재 IC, 서초 IC를 지나 반포 IC에서 진출. 버스의 목적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는 20시 14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경부에서 첫차 6시 20분, 막차 23시 30분, 안성에서 첫차 6시, 막차 23시, 최소 5분에서 최대 40분 간격으로 시간당 2대에서 4대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점에서의 첫 막차 시간만 보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경유지에서의 막차가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한경대와 시민회관을 경유하는 시간대가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직전 시기 기준으로 방학 기간에는 서울 경부발 안성행은 6시부터 8시 20분, 11시 5분부터 12시, 13시, 17시 40분부터 20시 사이, 안성발 서울 경부행은 6시부터 8시 50분, 12시부터 13시, 18시부터 23시 사이 일부 차량이 경유했는데요. 학기 중에는 이보다 더 많아져 다른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경대와 시민회관을 경유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서울 경부발 안성행은 6시 20분부터 9시, 11시부터 12시 50분, 17시 40분부터 20시 사이, 안성발 서울 경부행은 6시부터 8시 50분, 11시부터 13시, 17시 40분부터 23시 사이 일부 차량이 경유합니다. 이외 시간대는 한경대나 시민회관을 경유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현재도 방학과 학기 중 시간표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이후에 9월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일부 중간 경유지에서 서울 경부행 막차가 다른 곳보다 이른 경우도 있는데 주은 풍림 아파트에서 막차 20시, 대림동산에서 막차는 21시 40분으로 해당 시간대 이후에 인접 중간 경유지로 가서 타야 합니다. 서울 경부에서 주은 풍림 아파트까지는 45분, 공도 버스 정류장까지 47분, 대림동산까지 50분,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까지 53분, 한경대까지 57분, 시민회관까지 1시간, 안성 종합버스터미널까지는 1시간 10분가량 소요되는데 서울 경부에서 출발하는 금호고속 노선 중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쪽에 속합니다. 그동안 45석 차량만으로 운행하던 이 노선은 우등버스가 2022년 3월 21일부터 투입되면서 단거리임에도 편안하게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운행하는 등급은 일반, 우등, 심야 일반, 심야 우등까지 4종류입니다. 요금은 다음과 같은데 승하차 지점에 따라 요금이 전부 다르니 승하차하고자 하는 지점과 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처에서 대학생 할인을 애초부터 해주는 노선인데 한경대나 중앙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서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할인은 꼭 받아야 이득이겠죠? 일반이나 우등을 가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지금은 서울 경부 안성 노선을 금호고속에서 단독 운행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고속과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동해안고속과 서울 경부 평택 노선을 교환하면서 동해안고속이 서울 경부 안성 노선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동 운행하던 시절에는 명절에만 한 회사 단독 운행하는 방식이었다가 이젠 진짜 항시 단독 운행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고속버스로 운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르면 노선 운행거리가 최소 100km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노선의 총 운행거리는 77.8km이기 때문에 불만족. 안성에서 정차하는 곳만 7곳에 달하는데 역시 동일 지역 내에서 중간경유지를 한 곳만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며 면허 기준으로는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라는 고속버스 회사인 점이나 회사가 코버스 소속이거나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진출인 노선 등등 여러 이유로 고속버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부에서 출발하는 많은 단거리 직행 노선들은 정기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안타깝게도 정기권 대상 노선이 아닙니다. 서울과 안성을 자주 왕복해야 하시는 분들에겐 번거롭게 됐는데 일일이 승차권을 예약하고 결제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0일권이나 30일권이 마련된 정기권이라도 시행하게 된다면 시간 선택 후 승차권 예매 정도만 하면 되니 다소 번거로움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 2018년 6월 3일부로 출퇴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요금 할인을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한 듯 했는데 2018년 당시 안성터미널에서 오전 7시 이전에 출발하는 차량 2편을 이용하면 요금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월에서부터 금요일 한정으로만 적용할 수 있었고 성인 요금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생 요금을 선택하는 식으로 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약처 말고는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다른 곳에서도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터미널 홈페이지나 운수회사 홈페이지에서조차 해당 내용에 대한 공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호고속의 서울 경부 안성 노선입니다. 고속버스 티머니를 이용한 모바일 예약이 쉽고 우등 차량 배차도 이루어지니 서울에서 안성 간 이동해야 하실 일이 생겼다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